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 잘 안 다뤄주니까 제가 나서서 여러분들께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미국이 국무부 관영 매체의 특집 기사, 어마어마하게 긴 특집 기사를 써서 문재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역사는 너에게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나중에 너 감옥 간다. 그 말이 되겠죠. 역사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신의균의 국방TV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자칭 진보 진영의 눈에 까시죠.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폐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러면 7조라도 폐기하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자들이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 천지죠. 그리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 천지죠. 뭐 직업을 따지지 않습니다. 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그럼 이거라도 폐기하자라고 하는 그 국가보안법 7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7조에 보면 1조 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북한과 관계되는 놈, 북한 놈 이런 자들을 찬양, 고무, 칭찬, 홍보해주면 7년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북한 정책, 북한 제도, 북한 사회,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홍보하고 막 선전하고 이게 나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야 돼 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말 안 듣는 게 더 편하죠. 그런데 북한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이걸 폐지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구성원을 찬양하는 자 누구냐? 찬양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김정은에 대해서 찬양을 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로시스카야 가자타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 이제 청와대로 와서 인터뷰를 했죠. 18년 6월 20일입니다. 뭐라고 했냐? 김정은 위원장은 연장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주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젊은 나이인데도 상당히 솔직담백했고 또 침착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라고 김정은을 칭찬했죠. 이때까지는 찬양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0월 12일 날 BBC 여기자가 와서 또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악수하고 나서 아니 당신은 인권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김정은하고 악수할 때 소름 끼치지 않았나요? 불쾌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던 바로 그 기사입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번 21일 6월 9일 타임즈 인터뷰에서 완전히 그냥 찬양을 하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북한의 눈과 태도는 강렬히 평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와 함께 최근에 이종석 같은 지금 이재명의 이 안보 부분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석이 과거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 지냈던 자죠. 이런 자들은 김정은을 왕조시대의 절대군주 그리고 현대의 CEO와 같은 그런 결단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찬양했죠.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안법 7조 1항 7년 처벌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안 하죠. 자, 그런데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 국무부 관영 매체에서 어마어마한 장문의 기사를 적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많은 인터뷰이들을 동원해서 조목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아주 강렬하게 해가는데요. 이 기사 제목은 논란 이어지는 김정은 솔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인식 왜곡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터뷰들을 동원해서 비판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특집 기사의 첫 번째 타자는 CSIS, 즉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 부소장입니다. 마이클 J. 그린이라는 분인데 현재 선임 부소장을 맡고 있고 전 백악관 오바마 시대의 NSC 선임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는 이 발언에 대해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정은은 경제와 외교를 모두 파탄내고 자국민의 기본 생존 수단마저 박탈해버린 최악의 지도자로 묘사해온 워싱턴에서 봤을 때 문재인의 대북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는 여전히 크다. 즉 미국의 시각은 김정은은 경제 외교 모두 파탄내고 자국민 생계수단까지 박탈을 해버린 최악의 지도자다 라고 미국인들은 미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문재인하고는 너무 지금 괴리가 크네. 그런데 문재인이 이번에 김정은에 대해서 평가한 거 그거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야. 역사는 이 발언에 대해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국가보안법 7조 1항. 자,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찬양이라고 미 국무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멈추라 라고 한 사람은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인데요. 로베르타 코헨,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문재인은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멈추라 라고 하면서 김정은은 가족과 관리들의 처형과 수용소 수감을 승인하고 자국민들이 식량과 의료 지원, 기본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사치품 구입에 쓴다. 그는 눈물 흘리는 연기가 능숙한 배우다. 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김정은의 인내심은 한없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 처형, 수감 막 무자비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사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저번에 연설할 때 울컥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하고 하던데 그거 다 연기다.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자기는 인내력이 아주 크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문재인은 찬양을 멈추라 라고 미 국무부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찬양,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시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만 찬양이라고 했냐? 아니죠. 또 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라고 하는 사람인데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김정은은 찬양하면서 억류된 자국민은 관심조차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김정은 찬양하고 있다라고 또 이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김정은은 남북한인들과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체제의 지도자다. 그런데 문재인은 김정은을 찬양하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자국민 석방을 위한 물밑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우리 국군 포로들 2014년 기준으로 500여 명이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상하반기 한 번씩 국방부 차관이 주제가 되어서 7개 유관 부처 관리들이 모여서 국군 포로들 어떻게 소환시켜야 되느냐 하는 회의를 1년에 정기회의 2번,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수시회의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한 번도 안 했다 이겁니다. 이걸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은 문제될까봐 서면으로 이메일 보내가지고 우리 이런 거 논의했다 하고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서면 회의 작년 7월에 한 번 했는데 무슨 회의입니까? 그게 그냥 끝이지. 했다 치고 하려고 정말 나쁜 놈들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우리 국민들을 바보, 개, 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나쁜 자들이고 그냥 남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는 일상다반사로 하는 자들이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냥 DNA가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하는 거는 그냥 생활입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왜? 그냥 당연한 거니까. 스탈린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스탈린 존경하는 스탈린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시킨 대로 하는데 왜? 라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또 찬양 나왔네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이 자꾸 누적되고 있습니다. 자,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했던 분인데 미셸 레이에스라는 분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김정은에 매달리는 문재인에게 금욕에 가까운 극기심까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금욕. 중세 유럽의 스토닉 학파, 금욕주의 이런 철학까지 있었는데 뭐냐. 거의 수도승 같은 아주 매달리는 하나의 목표에 정말 매달리는 그런 수도자의 모습 같은 그런 느낌까지 보인다. 김정은을 찬양하는데 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든 증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의 화해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문재인에게서 일종의 금욕, 스토닉에 가까운 극기심마저 엿보인다. 하지만 이는 헛고생일 뿐이다. 안 된다. 걔들은 안 된다.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리는 아는데 쟤는 모르는 것 같아. 문재인은 왜? 너무나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하면 이런 수도승 같은 그런 자세마저도 보인다. 너무나 집중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부시 행정부 출신이죠. 지금 또 이 오바마 행정부 또는 현 정부 모든 이거는 미국의 여야 막론하고 민주당 공화당 막론하고 공통적인 의식이 문재인제는 망상이다 이거죠. 자, 여기 또 스탠퍼드대 연구원인데요.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라는 박사인데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 프리먼스 포글리 연구소 연구원이에요. 야, 시진핑도 김정은을 그 정도까지는 안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인 중국 지도부에도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려 퍼져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김정은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 초기 2년 반 동안 중국 대사가 그를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북한의 유일한 혈맹인 중국, 그 시진핑도 김정은을 그 정도까지는 안 보고 그래서 중국 대사도 김정은 만나기가 꺼려지고 왜 김정은을 만났다는 게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인데 문재인은 아니 지금 적국인데 저렇게 찬양, 고무 이거 도대체 뭐냐? 쟤 뭐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임지에서는 그렇게 분석했죠. 뿌리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포로수용소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라고 타임지는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혈통이 그렇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마지막 그 어떤 핵심적인 또 인터뷰가 있는데 바로 리정호라는 사람인데요. 2014년에 탈북했어요. 39호실, 즉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그 부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흥총국이라고 하는 즉 해외에서 비자금 관련한 이런 것들을 사업해내는 그 회사예요. 그 지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14년도에 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문재인의 김정은 칭찬은 북한 노동당 관리들도 황당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엘리트들도 김정은 곁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상황이고 그 잔인성에 치를 떨고 있는데 그렇게 인권을 말살하는 독재자를 솔직하다느니 열정적이라느니 국제적 감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북한 사람들 누가 그런 말을 인정하겠나? 김정은이 정말 솔직하다면 비핵화 약속을 지켰어야 한다. 무엇이 솔직하다는 건가?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 북한 관리들조차 김정은이 솔직하고 국제적 감각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칭찬에 황당해할 것이다. 북한 사람도 황당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죠. 아니, 뭐가 열정적이고 뭐가 국제적 감각이 있습니까? 국제적 감각이 있다면 이렇게 인권을 말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민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입니까?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보고 그냥 자기가 워낙 그냥 앞으로 많은 것들을 퍼줄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만났을 때 잘해주니까 예의 바르게 해주니까 그럼 거기서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야 임마 뭐 하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일로 지금 만났는데 예의 바르게 하겠죠. 그걸 열정적이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 정상 아니죠. 참 희한하네요. 자, 그러면서 VOA가 휴먼 라이츠 워치의 주장을 마지막에다가 실었습니다.
제가 이거 시큐리티 뉴스에서도 해드렸었는데 이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이 특집 기사의 마지막에 역시 또 실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김정은의 반인륜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세부 내용을 제시했고 북한 지도부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의 문재인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다. 다행히도 한국 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재인의 망상을 간파해왔다. 망상! 휴먼 라이츠 워치도 또 망상. 다행히 이렇게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은 그걸 알고 있고 한국 국민들은 대부분 다 정상이다. 문재인만 이거다. 라고 지금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이야기했다라고 미 국무부 관영 매체 VOA가 마지막에다가 결론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바로 미 국무부의 시각인데 자 그러면은 VOA 왜 이런 특집 기사를 냈을까요? VOA는 기본적으로 미 국무부 관영 매체인데 이런 회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선전전을 위해 창설되었으며 미 국무부 직속이었다가 개편을 거쳐서 국무부 산하 국제미디어국이 운영하는 관영 매체입니다. 미 국무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 편성되며 TV, 라디오, 인터넷 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컨텐츠를 생산해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국무부가 직접 말하기 곤란한 것을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중국이 하고 싶은 말 환구시보가 대신하듯이 환구시보의 초강력 편집장인 후시진이 대신 해주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미 정치권이 한 입으로 여야, 진보, 보수 막론하고 한 입으로 경고하는 것이죠. 미친 짓 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니네들 국가보안법 있잖아. 그 7조 1항 찬양. 니 왜 김정은이 그렇게 아닌데 그렇게 찬양하냐. 너 큰일 난다. 역사에 심판받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과 전 세계가 조롱하는 문재인 대통령. 근데 약점 잡힌 거 아니라면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약점. 이제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 국방TV 오래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대담 프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명도 교수, 또 NK지식인 대표인 김은광 대표 이런 분들 오셨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전 기억합니다. 북한에 간 사람들 반드시 그 중에서 이 사람 현재 파워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앞으로 파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 반드시 뭔가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작업 중에는 뭐 여색 작업을 비롯해서 뭐 상당한 어떤 다양한 작업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니 약점 잡힌 게 아니라면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도 사법고시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에 패스를 했으면 이 정도 인식을 또 분별을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닐 텐데 이 두뇌가.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러냐? 전 세계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을 정도로 왜 이러냐? 약점 잡혔냐? 약점 잡힌 게 아니라면 그러지 마세요. 백두혈통이 먼저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미 국무부.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될까요?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